왜 나이 들면 잠이 깨질까? 나이가 들수록 잠이 줄어드는 건 당연하다. 이 말을 참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밤에 잠을 못 자도 내가 나이가 들어서 그렇지 하고 그냥 참고 넘깁니다. 하지만 이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사실 나이가 들면 잠이 아예 없어지는 게 아니라 잠의 깊이가 얕아집니다. 젊을 때는 한번 잠들면 깊은 잠으로 오래 머물렀지만 나이가 들면 잠은 드는데 조금만 소리가 나도 깨고 조금만 생각이 나도 눈이 번쩍 떠집니다. 그 이유는 우리 몸에서 잠을 부르는 호르몬 멜라토닌이 해마다 조금씩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멜라토닌 감소가 단독으로 오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은 쉽게 굳고 소화는 더뎌지고 혈당은 들쭉날쭉해지고 마음은 예전보다 더 쉽게 불안해집니다. 이 모든 변화가 겹치면 몸은 누웠는데 뇌는 아직 쉴 준비가 안 됐다고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몸은 피곤한데 잠이 안 온다. 눈은 감았는데 생각이 멈추질 않는다. 이건 성격 문제도 아니고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 신호를 약으로만 잠재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몸은 약보다 먼저 도와달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호는 의외로 가까운 곳, 매일 먹는 음식에서 조금씩 회복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하나씩 시작해 보겠습니다. 65세 부인이 잠을 잃어버린 시간. 김남희 아주머니는 올해 65이 되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아주 평범한 동네 아주머니였습니다. 시장도 다니고 손주도 돌보고 집안일도 꼬박꼬박 하셨습니다. 하지만 아주머니에게 가장 힘든 시간은 하루가 끝나고 불을 끄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밤 10시 남편과 나란히 누우면 남편은 금세 코를 골았지만 아주머니는 천장을 바라본 채 한숨부터 쉬었습니다. 오늘도 또 시작이네. 눈을 감아도 잠은 오지 않았고 낮에 있었던 일들, 이미 지나간 걱정들, 별것 아닌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떠올랐습니다. 한참 뒤에야 겨우 잠이 들었다 싶으면 새벽 3시, 4시쯤 어김없이 눈이 떠졌습니다. 시계를 보면 다시 자기도 애매한 시간. 그때부터는 괜히 몸을 뒤척이며 아침만 기다리게 됐습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는 늘 같은 말을 했습니다. 나이 들면 다 그렇습니다. 수면제 조금 드셔보세요. 처음엔 반알이었습니다. 잠은 들었지만 아침이 되면 머리가 무겁고 몸은 납덩이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에 한 알로 늘렸고 그마저도 효과가 줄어들자 아주머니는 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다 약 없이는 아예 못 자는 거 아니야. 그 무렵 아주머니는 낮에도 졸리고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늘어났습니다. 잠을 못 자니 몸도 마음도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주머니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약 말고 내 몸을 덜 괴롭히는 방법은 정말 없는 걸까? 그 질문이 아주머니의 삶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큰 결심도 대단한 변화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먹는 것부터 한 가지씩 바꿔보기로 했을 뿐입니다. 그 선택이 아주머니에게 다시 잠드는 길을 열어줄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아주머니가 처음부터 무언가 대단한 계획을 세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몸을 더 괴롭히지 않는 방법을 찾고 싶다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돌아보다가 문득 깨달은 것은 잠이 오지 않는 밤마다 특별한 행동을 한 게 아니라 오히려 너무 당연해서 지나쳤던 음식들이 자신의 몸을 조금씩 흥분시키고 있었다는 사실이었고, 그래서 아주머니는 약을 더 늘리는 대신 저녁 식사 이후 입에 들어가는 것부터 천천히 바꿔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첫 번째로 아주머니가 선택한 것은 바나나였습니다. 마트에서 늘 사던 과일이었지만 그동안은
아무 생각 없이 먹거나 아예 거들떠보지 않았던 것이었고 잠자기 1시간 전 반개만 먹었을 뿐인데 그날 밤 아주머니는 유난히 다리가 덜 뻐근하고 몸이 먼저 풀리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따뜻한 우유였습니다. 차갑게 마시던 습관을 버리고 컵에 따라 전자레인지에 살짝 데워 천천히 마셨을 뿐인데 가슴이 답답하던 느낌이 가라앉고 마음이 조용해지는 것을 느꼈고 세 번째로는 호두 2알을 저녁 식사 후 꼭꼭 씹어 먹으며 이게 무슨 효과가 있겠나 싶었지만 이상하게 밤이 되면 졸음이 자연스럽게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번째로 아주머니는 저녁에 과한 밥 대신 귀리죽을 선택했는데 속이 편안해지자 새벽에 이유 없이 깨는 일이 줄었고 다섯 번째로 체리를 소량 곁들이자 잠들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눈에 띄게 짧아졌으며 여섯 번째로는 상추를 일부러 저녁 식탁에 올려 쌈으로 먹었는데 예전 어른들 말이 틀리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몸이 차분해졌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주머니가 하루를 마무리하며 선택한 것은 아주 단순한 따뜻한 꿀물이었고 꿀을 많이 넣지 않고 티스푼 하나만 넣어 천천히 마셨을 뿐인데 그날 밤 아주머니는 새벽에 깨지 않고 아침까지 이어지는 잠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7째 날 아침 아주머니는 오랜만에 꿈을 꿨다는 사실을 기억해내며 침대에 앉아 한참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아주머니가 일주일 만에 잠을 되찾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단순히 음식을 바꿨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음식을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어떤 순서로 받아들였느냐에 있었습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어떤 사람은 효과를 보고 어떤 사람은 별로 달라진 게 없다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잠이 안 온다고 해서 오늘은 바나나를 먹고 내일은 우유를 마시고 모레는 호두를 먹는 식으로 조급하게 바꾸다 보면 몸은 오히려 혼란을 느끼게 되고 아주머니는 처음 며칠 동안은 단 2가지만 정해 반복했으며 몸이 편안해지는 신호를 느낄 때까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원칙은 최소한 며칠은 기다려주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루 이틀 해보고 효과가 없다고 말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몸은 변화에 더디게 반응하고 아주머니 역시 처음 이틀 동안은 큰 변화를 느끼지 못했지만 사흘째부터 잠드는 시간이 조금씩 당겨지기 시작했으며 5째 날이 되자 밤이 두렵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 원칙은 이미 먹고 있던 수면제를 갑자기 끊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아주머니도 수년 동안 약에 의지해왔기 때문에 갑자기 끊으면 오히려 잠에 대한 불안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음식으로 몸의 신호가 안정되기 전까지는 약을 그대로 유지하며 서서히 몸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이 3가지 원칙을 지키는 동안 아주머니의 마음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오늘은 또 못 자면 어쩌지라는 두려움 대신 어제보다 조금은 나아질 수 있다는 여유가 생겼고 바로 그 마음의 변화가 몸을 더 빨리 잠으로 이끌었다는 사실을 아주머니는 나중에야 깨닫게 됩니다. 잠은 억지로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몸에 자연스럽게 찾아온다는 사실, 그리고 그 준비는 아주 사소한 선택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아주머니는 자신의 일주일을 통해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잠을 되찾은 이후 아주머니의 아침. 일주일이 지나던 날 아침 아주머니는 알람 소리가 나기 전에 눈을 떴습니다. 놀랍게도 중간에 한 번도 깨지 않았고 몸을 뒤척인 기억도 거의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달랐던 것은 몸의 느낌이었습니다. 눈을 떴는데 머리가 맑았고 몸이 무겁지 않았으며 오늘 또 하루를 버텨야 한다는 생각 대신 오늘은 좀 괜찮을 것 같다는 묘한 여유가 먼저 들었습니다. 아주머니는 그날 아침 식탁에 앉아 한참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급하게 움직이지도 않았고 괜히 한숨을 쉬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을 못 잔 게 내가 약해서가 아니었구나. 그동안 아주머니는 자신을 많이 몰아붙였습니다. 왜 이렇게 예민해졌을까? 왜 이렇게 잠이 없을까? 왜 남들처럼 평범하게 못 살까? 하지만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몸이 보내던 신호를 그동안 너무 오래 무시해왔다는 것을 말입니다. 아주머니는 이후로도 완벽하게 매일 잘 잔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끔은 뒤척이는 날도 있었고 잠이 더뎌지는 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잠이 안 오는 밤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몸이 좀 힘든가 보다. 내일은 조금 더 쉬어야겠다. 이렇게 자신을 다그치지 않고 보살피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잠은 그렇게 조용히 돌아왔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도 혹시 밤이 두려운 사람은 아닌지, 불을 끄는 순간부터 걱정이 시작되는 사람은 아닌지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셨으면 합니다. 잠은 사치가 아닙니다. 나이 들어서 포기해야 할 것도 아닙니다. 조금만 몸의 이야기를 들어주면 우리 몸은 아직도 잠드는 방법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당신의 밤을 조금이라도 덜 외롭게 만들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부모님, 배우자 혹은 잠으로 힘들어하는 누군가에게 조용히 전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어쩌면 그분의 밤도 오늘부터 조금 달라질지 모릅니다. 오늘 밤부터 달라질 수 있는 사람들에게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고 계신 분이라면 아마도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오늘 밤만큼은 조금이라도 덜 뒤척이고 싶다는 마음, 아니면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잠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습을 더 이상 그냥 두고 볼 수 없다는 마음으로 이 시간을 함께하고 계실 것입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저 아주머니와는 다르다, 나는 더 오래됐고 더 심하다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아주머니 역시 처음에는 똑같이 그렇게 말했으며 자신은 이미 너무 늦었고 너무 망가졌다고 생각했었다는 사실을 조용히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잠은 어느 날 갑자기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아주 천천히 멀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다시 돌아올 때도 요란한 기적처럼 오지 않고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할 만큼 작은 변화로 먼저 찾아온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오늘 밤 당장 7가지 음식을 다 준비하지 않아도 괜찮고 완벽하게 따라하지 않아도 괜찮으며 단 하나 잠자기 전 나를 더 흥분시키는 것을 하나 줄이고 몸을 진정시키는 선택을 하나 늘리는 것만으로도 이미 변화는 시작됩니다. 어쩌면 오늘은 바나나 반 개일 수도 있고 어쩌면 따뜻한 물 한 컵일 수도 있으며 또는 그냥 불을 끄고 휴대폰을 조금 일찍 내려놓는 것일 수도 있는데 그 사소한 선택 하나가 몸에게는 이제 괜찮아도 된다는 중요한 신호가 됩니다. 이 영상의 이야기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겠지만 분명한 것은 잠을 포기해야 할 나이라는 것은 없고 몸이 보내는 신호를 다시 존중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회복은 언제든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이 영상을 부모님께 보여드릴 생각이라면 이거 해보세요라고 말하기보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 같이 한번 봐요라고 조심스럽게 건네시기를 권해드리며 잠은 강요로 바뀌지 않지만 공감으로는 조금씩 풀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글을 혼자 보고 계신 분이라면 오늘 밤 잠이 오지 않더라도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나는 지금 몸을 다시 배우는 중이다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주셨으면 합니다. 잠은 이겨야 할 대상이 아니라 다시 친해져야 할 친구이고 오늘 이 영상이 그 친구에게 다가가는 첫 인사가 되었다면 그것으로 이미 충분하며 남은 것은 아주 천천히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몸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일뿐입니다.